하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갑니다. 보세요. 곡선 밖에 그은 점이에요. 야, 곡선 밖에 긋잖아.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아예 접점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몰라.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t를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야. 알았지? 근데 웨이브의 한 점이 주어지면 어찌됐든 간에 그 점은 이 직선 위를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t에 관한 식이 돼. t에 관한 식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뭔 소린가 했네. 내가 계속 뭔 소리가 들린다 했잖아. 내 목소리가 좀 바깥에 들려가지고. 저기 선생님이 자꾸 지금 내 영상 편집하고 내 영상에서 타임라인 달고 있거든. 자꾸 뭔 소리, 어서 많이 듣던 인가 목소리인가 했네. 그래. 저 선생님 그래서 하고 있었구나. 네. 야, 봐봐.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자, 봐봐. 야, 봐봐. 웨이브의 한 점이 주어지면 이 식에다 대입하면 t에 관한 식이 있을 거고 x하고 y에다 대입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t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t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이 쭉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2에서 곡선의 근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접선을 구해야 되는 거야. 맞죠? 접선인데 잘 봐. 0,2에서야. 그럼 얘들이 이제 고민한다고. 선생님 저기 위에 있는 점일 수도 있잖아요. 대입해봐.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보통 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그러면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 0,2가 저 위에 점이냐? 아니야. 웨이브의 한 점이지.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접점을 t,ft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 하면 우리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y-y1은 ft는 f't 그 다음에 x-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0,1 여기다 바로 대입해도 되는데 이제 식을 만들면서 갈게. y-ft는 뭐가 되냐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여기다 t를 넣은 거야. t를 넣은 거지. 원래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t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모르니까 그냥 적는 거야. f't는 얘를 미분하면 돼. 이게 ft니까 얘를 미분하면 f't가 돼.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x-t. 토를 좀 낮춰야겠다. x-t. 알았지? 너무 힘든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를 대입하라고? 0,2를 대입하라. 그러면 얘가 2야. 2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라고. 그럼 이렇게 되니까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항에서 넘어오면 됩니다. 2항에서 넘어오면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 잠깐만 왜 나 이렇게 헷갈려. 넘어가고 t 사라지고 마이가 맞아? 마이 맞아? 이상한데? 뭐 산수 틀렸나 봐. 빨리 찾아봐. 뭐가 빠졌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 뭐가 틀렸대? 0,2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맞는디? 뭐가 틀린 거야? 싹 사라져. 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에 이상한데? 야 빨리 찾아봐. 아무래도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냐? 0,2에서 뭐 틀렸냐? 망할. 멍청해. 미분도 못해 이제. 뭐가 이상한지도 모르지. 미분도 못해. 미쳤나봐. 자,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래 이쪽은 말이 안 되잖아. 이럴 리가 없잖아. 자,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t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넘어오면 2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나머지 허근이니까. 그러면서 접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잠깐 봐봐. 내가 세 개를 할 때 접점이 주어지는 게 제일 쉬웠지. 접점이 주어지면 그냥 f't를 구해서 그냥 바로 끝 이렇게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f't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한 점들을 구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거고, 그러니까 f't가 기울기하고 같다는 걸 이용해서 t를 구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고, 웨이브의 한 점이 주어지면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3차 방정식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는 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돼. 왜냐하면 너희한테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구한 다음에 뭐 하라고 한다고. 반드시 그래. 알았지? 여기도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걔를 구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면 빨리 풀어야지. 알았죠? 그래서 따다다닥 생각이 나는단 소리야. 이렇게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5번입니다. 아, 저 바깥에 있는 저 선생님이 너희 선배거든? 내 목소리 계속 듣기 싫어가지고 유튜브 타임라인 달다가 아니야, 이건 계속 내 목소리 들으니까 힘든 거지. 여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와,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딴 일 하다가 다시 하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와, 야, 이어폰 꽂고 하라 그럴까? 그냥 내 목소리 확 들리게. 노이즈 캔슬링. 자, 유형 15번입니다. 아, 근데 이 영상도 또 선생님 할 건데. 아, 다른 선생님 맡겨야 되겠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도 모르면 안 돼요. 이 정도 우리가 보시고, 유형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희들 싫어하는 거 하겠다.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활용 문제야.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나오겠다. 등차수열 나왔다. 괜찮아, 잘하잖아. 등차수열 안 내, 너희 선생님이. 왜? 너희들 다 틀릴까봐. 다 틀릴까봐 무서워서 못 내셔. 알았지? 자, 봐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K에서 곡선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 잠깐만, 야, 1,K에서 그었는데 방금 전에 젠장 지워버렸네? T가 몇 개 나왔냐? 방금 T가 몇 개 나왔어? 방금 전에 이 전문항 여기다 지운 거 T가 몇 개 나왔었어? 하나. 잠깐만, 야, 나 접선 하나 나왔는데 여기 접선 지금 세 개라는데? 아,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알았지? 나중에 다시 할 건데 그냥 생각만 해보면 접선이 하나만이냐. 네. 야, 내 목소리 너무 중첩되는데? 다혜라, 문 닫아라. 그래도 닫는 게 낫겠지. 내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니까 좀 그렇지. 나도 거슬린다, 야. 쩌쌤 얼마 거슬리겠냐. 내 목소리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 들리는데. 봐라, 이게 3차 함수야. 근데 웨이브의 한 점이란 말이야. 1,K에서 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게 아까 전에는 내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쟤는 웨이브 한 점인데 세 개네? 이런 구별들이 나중에 되어 있어. 언제냐면 요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때는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데 접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게 점이 이런 데 있으면 접선이 몇 개 있냐면 이렇게 그려. 잠깐만, 되게 멍청하게 애매하게 그려놨네. 그냥 여기다 하면 돼. 알았지?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 있어. 그러면 접선이 몇 개냐? 모르겠지. 접선이 몇 개냐? 모르겠지. 이러면 이렇게 날아가는 접선이 하나가 있어. 이거 접선이야. 얘가 아닌 거고 저기로 가는 접선이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내려간 접선이 있겠지. 쟤도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저 위쪽에서 접하는 애도 있는 거야. 그 3개까지 가능한 거야. 접선도 3개까지 가능해. 알았지? 그래서 하나 있을 때도 있고요. 3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러니까 곡선 위에 있으면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더 그릴 수 있어서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점 위에 있으면 2개가 돼. 이거 나중에 다 정리할 거야. 하나? 하겠지?
할 거야 아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게 3차함수 다 그리고 나면 요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거든. 이 점에 대해서 이 3차함수가 대칭이 돼. 그러니까 점대칭이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탁 돌리면 겹쳐져. 3차함수 항상 이렇게 되잖아. 꼭지점 이렇게. 여기 가운데 점 정도 점이 하나 있거든. 얘를 이렇게 딱 돌리면 180도 돌리면 제가 대칭 이동이 딱 돼. 그러니까 점대칭이야. 이 점에 대한 대칭이거든. 그 점에 대한 대칭이 있으니까 저 점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을 원래 안 배우는데 우리는 가르쳐. 그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요 점에서만 접선이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곡선 위의 점에서는. 나머지 점들은 다 두 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오고 아까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게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꼭 이게 그림으로 못 그리더라도 식이 알아서 해결해 줘. 아까도 보면 내가 막 t 구하려고 하다 보니 실수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허근이 두 개 나오면서 접선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식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고. 알았지?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우리가 니신 대비할 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K에서 그었더니 접선이 3개 있다. t가 3개 있다. 3개 있다는 소리야. 자, t가 3개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세 접점의 x좌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놔야 뭘 하던가 말던가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 문제 치고 너무 귀찮은 걸 내놨는데요. 아 진짜 이 책 이거 편집 진짜 자, 네. 이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야지 어쩔 거야. 보자. 한다. 여기 봐라. 이렇게 합니다. 자 접점 모르잖아. 그냥 차분하게 접점 t, ft. 이때는 외부의 한 점이니까 그냥 바로 시작해야 돼. 뭐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야 돼.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어떤 거라고? 3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y-y1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3t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t야. 잘 봐. 이 녀석이 어딜 지난다고? 1,K를 지나. 그러니까 대입할 거야. 그래서 K 좀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얼마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얼마냐면 1이야. 좀 귀찮더라도 이거 전개해야 돼. 다시요. 여기 x가 1이라고. 이렇게 하면 3t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t. 틀리면 말해라. 관심 없으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야. 됐죠? 여기까지야. 뭐 어디서 틀렸냐? 몰라. 일단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3t의 세제곱이 이쪽에 있다야.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t의 세제곱. 왼쪽으로 이항해. 2t의 세제곱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제곱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3t의 제곱. 왼쪽으로 이항한다 그랬다. 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플러스 2t 플러스 2t 사라져. 플러스 2t 플러스 2t 사라져.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얘가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k 더하기 1은 0이다. 이거 맞니? 저 빨리 맞는지 봐줘. 맞아? 네, 맞는 걸로 합시다. 맞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자, 맞아?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세 접점의 x좌표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세 접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게 얘를 말하는 거야. t. t를 지금 x좌표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저 녀석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왔더라?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지 않았던가? 맞냐? a-d, a 플러스 d 이렇게 했었다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했었다고. 그리고 상수 k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 저렇게 주어지면 세실근의 합, 세근의 합, 세근의 합, 세근의 합, 세근의 합. 저기서 얼마냐? 3A가 되죠. 그게 얼마야? 마풀마, 마풀마. 그쵸? 그래서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됩니다. 왜 자꾸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냐? 왜 2분의 1이야? 깔끔하게 2분의 1 맞아? 자, 몰라.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고배합. 두근의 고배합. 두근의 고배합은 A가 2분의 1이어서 그냥 이거 쓸게요. 알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AD. 이렇게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AD. A의 제곱 플러스 AD.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두근의 고배합 0. 이렇게 됩니다. 두근의 고배합 0. AD 사라져. 3A의 제곱이 D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A가 얼마냐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뭐야? D의 제곱이 4분의 3이래.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는데. 누가 했을지 좀 봐라. 아, 산수 진짜 뭐가 틀렸나 봐. 나 산수 뭐가 틀렸나 봐. 좀 누가 봐주면 안 돼? 빨리 봐봐. 없어? 해서. 아니, 왜냐면 이제 K값 결정해야 되는데. 아, K가 4K의 제곱이네. 끝까지 갈게. 일단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세근의 곱, 세근의 곱. 이렇게 됩니다. 세근의 곱은 얘 세 개를 실제로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에 A를 곱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세근의 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얼마냐면 마풀마니까 마이너스 아니다. 나 혹시 여기 틀린 거 있니? 2분의 3, 0 맞아. 여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얼마냐면 K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얼마냐면 다시 2분의 1이 되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 그래서 얼마냐면 2 없어지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1. 젠장. 1? 1이야 답이? 답 1이야? 1이 맞아? 1 맞대. 자, 이렇게. 에이씨, 성질나서. 자, 잠깐만 미안해. 우리가 지금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산수에서 지금 계속 당황할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한 거야. 봐봐. 여기가 중요해. 내가 지금 주어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다가 문제가 지금 보면 1,K여서 문자가 너무 많아. 문자가 사실 엄청 많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어차피 외부의 한 점이고 그 접점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와야 돼. 이건 산수야. 여기까지 와야 돼. 무조건. 알았죠? 그 다음에 그냥 산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세 접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인데 여기에 있는 요 T들이 등차 수열인 거라. 그러니까 T들이 접점의 X좌표인 거야. 맞죠? 여기 있는 T들이 접점의 X좌표라고. 그래서 세근의 합 이렇게 한 거고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했으니까 산수만 잘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너희들이 이 T라고 하는 애들이 세 접점의 X좌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산수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세라도 지금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거지에 딱 거기서 다이렉트로 맞으면서 있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다 했습니다. 딱 이겁니다. 곡선 밖에 그은 접선의 활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어야 되는 거는 다 한 겁니다. 뭘 다 한 거냐면, 이식. 누구? 위의 한 점을 할 때, 그 다음에 기울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싹 다 모를 때. 그래서 내가 t를 구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던 간에 여기서 내가 t
f 프라임 t, ft가 다 알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몇몇의 응용들은 우리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유형 16번 같은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서 몇 가지들을 더 터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냥 공통접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 공통접선이 있잖아. 그럼 공통접선의 특징들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fx고 하나가 gx야. 근데 공통접선 어디에 있어? x는 a에서 있어. 뭐 t에서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세울 수 있는 게 뭐야? 공통접선이 있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딱 문제를 읽었는데 그게 공통접선이 있대. 어디에서? t에서 있대. 라고 하면 너희는 걔네들이 함수값이 같겠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걔네들이 함수값이 같겠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걔네들의 미분계수도 같겠지.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식이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미지수를 두 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문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접한단 말이 없어, 여기 지금. 어디서 접한단 말이 없어. 어디서 접한단 말이 없어. 지금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는데 어디서 접한단 말이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 3차 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3차 함수가 뭐야? 왜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디? x는 t에서 접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t의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이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라고. 함수값이 같다 이 말이야.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뭐냐? 쟤를 미분한 거야. 3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쟤를 미분한 거야. 6t. 이렇게 갔다. 이건 뭐냐? 이거는 f't하고 g't가 같다라는 거고, 얘는 뭐냐? ft하고 gt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위에처럼 공통접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공통접선 어쩌고 저쩌고 안 나와 있어. 그냥 두 개의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유형이니까 그래 한 점에서 접할 때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나는 거지. 그냥 갑자기 툭 던져지면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연립방정식 자체는 얘 A를 따다당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A를 저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왜? 벌레가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좀 네가 갖고 있다가 좀 다율이 또 저렇게 추운데 저러고 있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김다율 너 지금 엄청 추운데 생각해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나는 추운데 이 생각이 드는데 야 씨. 근데 이걸 직격으로 2시간 반째 맞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이 서로 다른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던가? 어려운 건가? 몰라. 일단은 이런 거야. 유형 17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냥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나중에 알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이 유형을 읽었을 때 뭔 말이야? 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통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A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얼마냐면 F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얼마가 되냐면 FB가 됩니다.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F'A,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F'B,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 B-A분의 미안해 이거 F가 아니라 G야. GX라고 해야 돼. 왜냐면 함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G에 비해서 여기도 틀렸어 미안해. F'B, G'B 이렇게.
그래서 G에 B에서 얼마를 빼면 되냐면 F에 A를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다른데 이게 공통 접선이다 보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B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동일하면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봐. 근데 밑에 거가 살짝 달라가지고 요건 생각을 하고 있어. 알았지?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봅시다. 개념 설명할 때도 딱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요. 그냥 이게 그 어디 좀 부록처럼 나와 있어. 개념 설명에. 알았죠? 자, 해보겠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아, 내가 한 요 정도까지 해서 끝낼 거야. 2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금요일에 그 롤의 정답 평가 정리 마무리 짓고 그 다음 가려고. 자, 2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점 마이너스 1,3에서 뭐 이렇게 있나 봐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이쪽에 있는데 마이너스 1,3에서 접할 때 마음에 안 든다. 이쪽에 있는데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쟤가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싹싹싹 샥샥 뭐 대충 뭐 그려 뭐 이렇게 되면 되겠지. 뭐 대충 이렇게 돼. 그래서 접선이 마이너스 1,3에서 네, 대입한 맞아요. 곡선이 여기에 접할 때야.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는 기울기가 주어진 형태로 해서 저기서 해야 되는데 이 식 자체가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fx가 2x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 gx가 뭐가 되냐면 2x의 세제곱에 그래서 도전해 볼게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거 생각보다 좀 양이 많이 필요할 거요? 아마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봐봐. 우선은 이래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여기 몰라. 그래서 t라고 하자. g 프라임 t하고 같아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g 프라임 t하고 같아요. 잠깐 맞죠?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g 프라임 t하고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걸 써야 돼요. 뭘 써야 되냐면 기울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 조건이 뭐냐면 t. 그 다음 잠깐 미안해. 마이너스 1이야. t 플러스 1. 그 다음에 gt. 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3 빼기 째. 이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이거 식 엄청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연립방식 안 되던데 나. 화이팅. 내가 안 할 거니까. 내가 안 할 거니까. 해봐. 잠깐 몇 시야? 해도 되나? 그래도 해봅시다. 봐봐. 여기가 f'-1이죠. 여기부터 구합시다. 여기가 f'(x가) 얼마냐면 4x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가봐. 여기 g't야. g't가 얼마가 되냐면 g'x가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a야. 따라서 6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복잡한 식인데요. 2t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at의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아니다. 여기 얼마냐? t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미안해. 여기다가 여기에 밑에가 이게 더 있어. t 플러스 1이 더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는데 잠깐만 이게 맞아? 자, 맞는 것 같아. 4 t 플러스 1은 t 플러스 1에다가 6t의 제곱 마이너스 a 에다가 얘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까지는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마이너스 at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at 사라지고 마이너스 a만 남아.
그 다음에 와 방정식 봐라. 내가 이때도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푸는 게 난 더 좋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산수의 문제 알았지?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산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야. 이 연립방정식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다시요. 미안해요. 여기까지 세울 수 있겠냐? 이러면 개념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차피 여기를 t라고 넣을 거고 gt라고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개념한 게 뭐였어? 이 점에서의 기울기하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게 개념이야. 이 챕터의 개념이 알았지? 여기까지가 개념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산수의 영역이야. 이거는 산수를 잘하냐 못하냐 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그냥 하는 것 뿐이야. 알았지? 근데 내가 잠깐 이해했죠? 꼭 이게 이해가 되면 그래 일단 이해는 된대. 산수 내가 잘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와 다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하나는 알아야 돼. 개념은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건. 근데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 이거 풀라고 하면 얘 두 개에서 놓고 보시면 아까 밑에 그 지워버리고 a는 6t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할 것 같아요. 여기다 대입하고 저기 마이너스 4로 연립하는 거야. 마이너스 4는 t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자리에 6t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들어가고 t가 들어가고 플러스 2가 된 다음에 이 녀석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t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 상수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t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해서 t를 구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돼? 아, 된대요. 인수분해가 되면 t 값이 나오니까 a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수의 영역이 알았지? 연립방정식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뜯어봐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와! 여기 미적분원을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본인이 미적분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연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럼 연방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모르면 이건 고민을 해봐야 돼. 저게 왜 저렇게 돼요? F'-1하고 G'-T하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게 이 말인데 그걸 모르면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야. 알았지? 그거는 이 영역의 문제란 말이야. 우리 미적분 원의 영역의 문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죠? 밑에 걸 못하는 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에 연립방정식이 좀 어렵다. 지금 그 상태인 거고 이게 그럼 쉬운 연립방정식이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t 플러스 1을 미리 곱하거나 아무튼 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금 내가 이렇게 푼 게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해요. 지금은.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안해요. 하나 더 있네. 곡선과 원의 접선입니다. 곡선과 원의 접선입니다. 곡선과 원의 접선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활용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원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얘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에?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잘 모르겠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중심이 원점인 원이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그렇죠. 계속 커지면서 접하겠죠? 그럼 여기 접점이 있을 텐데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냐?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인데 그건가 봐요. 봐봐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 활용이라 어쩔 수 없어. 니들이 이거 한 땀 한 땀 해야 돼. 한 문제 한 문제가. 이거는 그냥 이런 느낌이 드네. 여기가 접점이 있으니까 접점이라고 놨어. 그러면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와 요 뭐라 하냐 원점에서 저희 접점까지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만들어야 이게 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냐? 요게 수직이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결국 어떻게 하면 되냐면 F'T 수직기호야. 알았지? F'T하고 수직기호야. 누구하고? 0,0하고 and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의 기울기하고. 맞아요? F'T하고 T하고 수직입니다. 그러면 F'T는 뭐냐면 얘죠. 마이너스 2t 곱하기 얘 기울기죠. t 빼기 0분의 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 빼고 여기서 이것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기울기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봤습니다. 맞는지는 봐야죠. 이렇게 됩니다. 몰라요. 뭐야, 맞아? 뭐가 틀린 거 같나? 모르겠다. 답이 분수가 나온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해봐야 되냐? 반지름의 길이도 중요하구나. t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저기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t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야 반지름이 되지. 아니면 직선의 방정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구하든지.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자, 요 정도까지입니다. 뭐 산수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것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로리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 활용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끝낼 수 있겠는데?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세 문제밖에 안 남아서. 끝내버립시다. 44분이니까. 야! 일어나! 실망하지 말고. 자, 지식을 좀 더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봅시다. 여기 보시면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내가 보통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 이 문제는 왜 틀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로레 정리가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거야. 로레 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를 이따구로 내니까 그래.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렇게.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해라 이렇게. 로레 정리가 뭔데?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데 이렇게 틀리는 거야. 지금 내 말이 했니?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거 뭔 말인지 모른다고. 옆에 가봐.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함수에서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되어 있는. 평균값 정리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맞추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레 정리의 정의와 평균값 정리의 정의를 우선은 완벽하게 해놔야 기본 문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를 도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로레 정리를 잘 모르면 일단 기본 문제를 못 맞춰. 평균값 정리가 뭔지 몰라? 그럼 일단 기본 문제를 못 맞춰. 이런 걸 못 맞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레 정리가 뭐야? 라고 되어 있는 유형 19번을 봐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안영혁 선생님 되게 치사하게 막 냈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 아니니까 괜찮아. 논술형이 아니니까 괜찮아.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알았죠? 구간의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여기 조건이 들어갑니다. FA하고 FB가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 안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어야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그림 똑같아요. 안 그려도 돼. B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FA가 FB가 된다는 뜻이야. 이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미분 가능하니까 뾰족한 거 있으면 안 되고 불연속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고 하면 얘들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0. 핑크색의 평균 변화율이 0이지. FA하고 FB의 평균 변화율이 0인데 그 녀석과 같은 미분계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 녀석과 같은 미분계수 C1,
C2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둘이 함수값이 같잖아. 그리고 미분 가능하고 꺾이지 않으면 요렇게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 제일 적은 하나.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와서 다시 그 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FB-FA가 0이거든. 걔네들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를 만드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롤의 정리야. 알았지? 그래서 몇 개의 정리를 배웠잖아.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값 정리 한 요 정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정리 몇 개 안 배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고 밑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빈칸 없이 풀어야 돼. 알았지? 아니 그 뭐라고 하냐? 풀이 과정 없이 풀어야 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f의 0과 f의 3의 함수값을 비교해 봐야 돼. f의 0, f의 3, 2로 동일하죠. f의 0과 f의 3이 2로 동일합니다. 아, 동일해요. 그러면 너희가 찾는 게 뭐라고? f'c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f'c가 0 되는 c를 찾는 거라고. 이걸 모르니까 틀린다고. 뭘 구해야 돼요? c가 0 되는 거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틀린 거라고. 그럼 얼마야? 라고 하면 3x의 f'x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죠. 따라서 c는 뭐야? 0 또는 c는 얼마가 되냐면 2야. 되게 조심해야 돼. 내가 구한 그 0과 2가 나의 구간 안에 있는지 꼭 체크해야 돼. 만약에 없으면 탈락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만약에 내가 구한 그게 내 구간 안에 없을 수도 있다. 뭔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한 거야. 이렇게. 그럼 나머지 애들도 나와버릴 거 아니야. 저 식을 구했을 때. 그럼 걔들 다 탈락이라고. 이해됐죠? 내 구간 안에 무조건 있어야 돼. 닫힌 구간, 내 구간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밑으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냐? 그래서 누가 탈락이야? 안 돼. 그래서 누가 탈락이야? 아, 얘 탈락이잖아. 왜? 롤의 정리 다시 봐. 닫힌 구간에서 연소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봐. 열린 구간에서 적어 단어가 존재한다가 정의야. 그래서 우린 저 정의대로 해줘야 돼. 이 정의대로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끝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끝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어디 끝점? 이런데. 만약 여기가 끝점이야.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말하는 C라고 하는 게 뭐야? 미분계수가 0 되는 걸 찾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이야기한다 보니까 이 끝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닫힌 구간,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양 끝점에 걸리면 걔는 빼줘야 되는 거야. 누가 걸렸어? 얘가 걸렸잖아. 얘는 중요한 문제야. 알았지? 그래서 롤의 정리를 그때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신 분이 계셨어. 이걸 수행평가 때 진짜 한 땀 한 땀 똑같이 안 쓰면 바로 감점 팍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 평값 정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값 정리도 뭐가 중요하냐? 봐봐. 닫힌 구간,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구간에 대한 부분은 롤의 정리하고 똑같은데 이 평균값 정리가 롤의 정리의 일반화야. 뭔 말이냐? 이번에는 FA하고 FB가 같다라는 말이 없어. 그럴 대신에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함수값이 FA가 되고 이 녀석의 함수값이 FB가 됩니다. 이때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되게 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죠. B-A분의 FB-FA가 어떻게 된다? F'C하고 만족하는 애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
FB하고 FB가 같으면 0이 되면서 롤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둘이 같으면 롤의 정리가 되는 거지. 0 되니까. 그래서 얘 평균값 정리가 롤의 정리의 일반화 형태고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형태인 거지. FB하고 FA가 같을 때로. 이해됐습니까? 근데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소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 저거 하나가 존재한다 해서 그 구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우리가 보시면 되고 얘는 아예 그냥 정의로만 물어본 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 있냐 A가? 내 눈에는 왜 삐꾸냐? 여기다. 이렇게. 이거와 똑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미안해. 좀 더 크게 그릴까? 이렇게 할까요? 누구하고 누구야? 여기 FA하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으면 되죠. 그러면 저 녀석과 미분계수가 같은 거를 너희들이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찾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그 범위 안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그 범위 안에서 찾으면 저렇게 있지 않겠냐? 접하는 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됐습니다. 넘어가죠. 평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너희들이 해라.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고 평값 정리 활용까지 해서 너희들 일단 마무리하시면 우리가 드디어 그래프를 그리러 갑니다. 그 다음 챕터 이름이 함수의 극대와 극소 N 그래프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해야 되는 메인 개념입니다. 이것만 잘하고 그래프만 잘 그리면 사실 나는 미분은 어렵지 않다고 봐. 근데 너희들이 뭘 안 하냐? 그래프를 안 그려.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막 해석을 해주고 2차, 4차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선생의 설명만 듣고 그 다음에 답안지 해설만 보고 이러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선생의 해설은 잘 들으면 안양이고 시험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업은 잘 들어야 이 말이야. 알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와라. Friday.